엔비디아, 다들 아시다시피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인데요. 엔비디아는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핵심 GPU 기술로 시장을 선점해 AI 인프라 투자 수요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점을 통해 앞으로 또 상승세가 지속될지 전망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상승세의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핵심 경쟁사들이 있죠. 암드와 인텔인데요. 최근 동향으로 암드의 경우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칩인 MI300X를 출시해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인텔은 기존 CPU 시장에서의 입지를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통합 제공하려는 움직임과 가우디 시리즈 같은 자체 AI 칩 개발에 몰두하고 있죠. 이어서 두 번째로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사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인데, 이 기업들도 엔비디아의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기에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자체 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 기업들과 고객사의 독자 개발 계획 때문에 추후 데이터 센터 시장의 칩 점유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지만,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말고 또 소프트웨어도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쿠다입니다. 쿠다는 엔비디아가 만든 컴퓨팅 플랫폼으로 이미 개발자들은 수년간 이 플랫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칩으로 옮겨가는 건 시간과 비용이 크고, 수많은 AI 모델과 코드가 이 쿠다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점유율은 예상보다 적게 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 덕에 사실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건 시장 흐름인데, 장기적인 시장 흐름은 어떨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주식 전반적으로 해외랑 국내 시장 모두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뉴스마다 상승세가 지속될 거란 말도 들려오고, 오랜만에 계좌 보면서 미소 지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관 조사에 따르면 개인이 투자로 성공할 가능성은 채 4%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은 개인이 완벽하게 대응하기엔 어렵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고민 속에 선택한 주식은 정말 투자를 잘하신 거죠. 하지만 이런 흐름에도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오르다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더 사야 될까? 타이밍을 못 잡겠는데? 이런 생각 한 번쯤 누구나 해보셨을 건데요. 아주 좋은 시장일 때도 시장은 상승만 하진 않죠. 조정을 거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그렇게 조정장을 맞닥뜨렸을 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감, 조급함 같은 심리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투자를 결정한다면, 이런 심리가 반영된 투자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잘 사고 잘 갖고 계신 주식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죠. 실력 좋은 투자자들의 공통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시장 예측을 잘한다는 건데, 즉 다음을 대비하는 거죠. 요즘은 AI와 반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 같은 기술 섹터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죠. 이 분야들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실제 산업에 녹아들면서 전 세계 자본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남들처럼 똑같이 현재 각광받는 섹터로 시드를 밀어넣는 것도 타이밍만 좋다면, 너무 늦게 진입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맞지만, 솔직하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은 타이밍을 놓친 게 사실인데요. 이미 들어가 계셨던 분들은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 들어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일시적인 상승장에 올라탈 순 있겠지만, 현재는 너무 많은 자본이 몰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확률을 높여야 될까요? 지금부터 5년 전 세계에는 치명적인 이슈가 있었죠. 네, 바로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때 주식시장 기억나시나요? 세계 주식시장이 한순간에 폭락했었죠. 국내 시장은 8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를 발동했고, 이 다음 날은 최초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끝도 없이 추락했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후에서 팬데믹을 공식적으로 규정하자마자 폭락하기 시작했죠. 이 기간 동안 총 미국 S&P 500 지수는 34%, 다우존스 지수는 무려 38% 가까이 폭락했죠. 불과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글로벌 시가총액이 약 25조 달러, 하나로 무려 3경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경이라는 단위가 생소해서 감이 안 잡히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600조 후반인데 이 예산의 46배가량이 날아간 겁니다. 상상도 못할 금액이 증발한 거죠. 이렇듯 한순간의 폭락은 경제가 무너진 듯 보였었죠. 하지만 반대로 폭등했던 종목도 있는데요. 바로 제약과 바이오 섹터입니다. 대표적으로 모더나는 주당 20달러 근처를 유지했었는데 497달러까지 올랐었기도 했고, 화이자도 같은 기간에 기존 주가의 2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국내 진단키트 기업인 시젠, 랩지노믹스 같은 국내 바이오주는 1000% 넘게 급등했었죠. 시장 전체가 공포에 잠겨있을 때 공포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던 섹터가 바로 헬스케어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때와 비슷한 시점에 와 있는데요. 이번엔 바이러스가 아니라 기술 전환이 핵심인데 AI, 반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을 때 떠오르는 종목이 몇 가지 있으실 텐데요. 그 종목들 현재 주가가 어떤가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2023년 초부터 지금까지 1000%가 넘게 상승했고 AMD와 TSMC는 2배 이상,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6배 이상 상승했죠. 이제 이 섹터들은 너무 커져버렸고 기관 자금이 몰리면서 이미 가격은 과열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 올라서 진입하기 망설여지는 이 섹터들이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저점 매수의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자본이 집중될 때 우리는 다음에 폭등할 섹터와 종목을 찾고 저점 매수의 기회를 선점해야만 합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주식은 과감히 포기하고 바로 이 다음을 노리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제 역사적으로도 이 공식은 반복됐었습니다. 지금 첨부된 사진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제공되는 공식 차트인데요. 차트만 봐도 닷컴 버블이 어느 때인지 짐작되실 겁니다. 버블의 정점이었던 2000년 3월 전고점에서 2002년 10월까지 나스닥 지수는 무려 77%나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기술 섹터에 집중됐던 자금은 버블 이후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바로 원자재,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주들은 평균 300% 이상 상승했는데, 즉 한쪽이 무너질 때 다음 섹터를 먼저 잡은 사람들이 승자가 된 거죠. 이어서 2008년에 또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만 브라더스 파산 등의 이름으로 불린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미 한 차례 닷컴 버블을 지나 얼마 안 됐을 때라 경기 둔화와 증시 폭락, 그리고 기업들의 줄도선을 겪었던 두려움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몰렸는데, 그때 AI와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던 엔비디아,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은 이후 10년간 10배, 많게는 50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때도 누구나 담고 있던 금융주 대신 주목하지 않았던 다음 성장 산업에 베팅한 사람들이 승자가 되었던 건데요. 이건 지금도 비슷합니다. 현재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같은 기술주에 전 세계 자금이 집중되면서 일부 종목은 주가 수익 비율이 100배가 넘는 과열 구간에 들어서 있죠. 이 말은 현재 주가가 회사의 연간 이익의 100배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증시가 과열됐는지를 가늠하는 버핏 지수도 현재 200%를 넘겼고, 파월 연준 의장도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발언이 있었죠. 그렇기에 지금 기술적으로 자본이 집중된 시점이 이 다음을 봐야 할 시작점이라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종목을 진입하는 게 아닌 이 다음을 선점하는 게 역사가 보여준 성공의 법칙입니다. 그럼 이 다음 선점해야 할 종목은 뭐냐? 오늘 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최소 20년은 책임질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종목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고 기관 보고서에도 언급이 거의 없지만 이 회사는 AI, 반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 기술들을 동시에 접목시키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기업들은 AI를 분석 도구로, 반도체를 계산 자원으로, 양자 컴퓨터를 시뮬레이션 용도로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 세 가지를 동시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의 AI랑 반도체 조합이나 AI랑 양자 컴퓨터를 응용하는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걸 통합형 지능 연산 구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AI가 생성한 모델을 곧바로 반도체 연산으로 테스트하고 양자 컴퓨터가 결과를 보정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거죠. 덕분에 이 회사는 기존에 수개월 걸리던 연구 과정을 단 일주일 내로 단축시켰고, 생산 효율은 87% 이상 향상, 불량률은 0.4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기존 산업 구조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죠. 현재 글로벌 상위 기업 중 일부가 이미 이 회사와 비공식적인 협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몇몇 국가는 기술 이전 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극소수의 전문가들은 이미 매집하기 시작했고, 내년 상반기가 지나기 전 이 기업의 기술은 해외 대규모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같은 초기에 초저점에 매집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여러분들의 사칭한 업자, 세력들이 제가 분석한 종목을 그대로 가져가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금전적인 걸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신청에 한해서만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보이시죠? 010-7687-7841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유료방 업자인지 인증 절차를 통해 확인한 후 신청 접수를 받으려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로는 신청이 안 되는 점 꼭 유의해주시고, 문자로 다음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리 움직이는 사람과 뒤늦게 따라붙는 사람의 차이, 이건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결국 투자는
타이밍의 싸움이니까요. 문제는 그 타이밍을 혼자 잡긴 쉽지 않다는 거죠. 정보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감이 아닌 근거로, 소문이 아닌 데이터로 움직여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시장이 휘둘리지 않게 흐름을 잃고 먼저 움직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레이더 김준수였습니다.